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낭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대상선의 더 얼라이언스 가입과 남은 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 전기선사는 세계의 큰 얼라이언스 체제로 재편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더 얼라이언스는 일본의 전기 3사, NIK, K라인, 그리고 MOL 이 세 가지 그 세 개의 회사와 대만의 양밍, 그리고 이제 유럽의 하팍로이드 이렇게 다섯 개 선사가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 현대상선이 가입이 이제 확정이 됐다 이런 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입을 이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입을 환영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제 두 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첫째는 경영에서 이제 노선을 확장하고 더 많은 이제 수출 화물을 실어 나올 수 있게 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매출을 늘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어, 한번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현대상선이 부산에서 미국 서안까지 이제 그 한다 그러니까 어, 한 노선의 한 척을 일주일에 투입한다고 하면요, 그 항차가 한 달 걸린다고 하면은 네 척의 선박이 이제 필요하게 될 겁니다. 배가 이제 돌아올 때까지 한 달 걸리기 때문에 각 주에 한 척이 들어간다면 네 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척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일주일에 두 척씩을 띄운다 그러면은 그 두 배인 여덟 척이 투입이 돼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라이언스를 체결하게 되면은 각 얼라이언스들끼리 이제 선박을 주고받고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양민이 또 동일하게 이제 대만을 거쳐서 부산에서 미국의 뭐 LA까지 가는 전기 노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현대상선은 양민과 협력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되면은 자기 혼자서 8척 들어가던 배를 4척을 빼고 양민의 배 4척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4척을 현재 투입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뭐 남미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남미 가는 그런 노선에 배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상선으로서는 수출 화물을 더 많이 실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좋은 점은 이런 것입니다. 어, 배를 한 척을 다 집어넣었을 때 그 배에 화물이 가득 실려야 가장 유리할 것입니다. 배가 한 척 공선으로 다니나 화물을 많이 실었으나 사용되는 벙커량은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화물을 50% 실었을 때와 100% 실었을 때는 그 벙커 어, 비용을 각 컨테이너 TEU당 나누게 되면은 이제 그 비용이 50%만 화물을 싣고 다닐 때가 100%보다도 두 배가 벙커 비용이 선박 연료 비용이 더 추가가 되게 될 겁니다. 만약 50%만 싣고 다니는 배라고 한다면은 이제 선박 연료유 가격이 운송 단가에 포함이 돼야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100% 실었을 때에 비해서 운송 단가가 두 배가 이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화주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을 부과를 한다면은 이제 수입이 그대로인 반면에 이제 지출은 더 많아지고 혹은 지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경쟁력을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얼라이언스가 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남게 되는 선복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얼라이언스 선사가 들어와서 자기 화물을 거기다 실어 주게 된다면은 이제 100% 화물을 싣고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각 컨테이너 운송 그 단가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화주 관계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진해운과 양민이 그런 이제 협정을 체결을 했다면 불필요한 선박 한 척은 빼게 되면은 오히려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현대상선이 얼라이언스에 가입한 것을 크게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현대상선의 신용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라이언스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뭐 적정한 숫자의 선박 그리고 이제 경영이 능력이 갖춰져야 되게 됩니다. 얼라이언스끼리 같이 협조 체제 유지하려면은 그런 정도의 상당한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 하나만으로도 현대상선은 이제 글로벌 선사구나 하는 인정을 화주로부터 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한진 해운 사태 때 우리가 물류 대란이 발생했었는데 이 더 얼라이언스 체제에서는 그런 물류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진 해운 사태 이후에 보장 기금을 확보를 했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현대상선이 더 얼라이언스에서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미리 마련해 둔 그런 이제 그 기금 제도를 통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 얼라이언스 처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쉬핑 액트에 이제 그 얼라이언스 한 회사의 경영이 문제가 생겨서 도산이 된 경우에는 다른 얼라이언스 선사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제도를 강제로 이제 도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얼라이언스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현대상선은 지금은 국제적인 신용도가 상당히 높이 올라갔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이제 한진해운 사태에서 우리나라 선사에 대한 신용도가 크게 낮아진 상태였는데 이런 물류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까지 마련된 더 얼라이언스에 가입하게 된 것은 현대상선으로서는 큰 그런 안전판을 하나 마련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얼라이언스 가입 자체가 현대상선의 이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한진해운도 얼라이언스 가입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에 이르렀고 현대상선이 현재 2M과 유사한 체제 하에 있지만 적자가 계속해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상선은 얼라이언스 가입과 무관하게 국제 경쟁을 갖추도록 경영, 마케팅 전략을 또 강화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전기선의 그 공급은 이미 초과된 상태로 이제 고착화 되었습니다. 수요보다도 공급이 많기 때문에 또한 더 이상 운임 동맹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각 선사가 운임을 따로 이제 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낮은 운임 체제가 이제 고쳐가 되어 있어서 전기선 운항 자체로서 수익을 내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국제 전기선사들은 종합물류 회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해상 운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육상 운송, 그다음에 포워딩, 창고, 그다음에 부두 운영업, 하역업 같은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수입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전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포트폴리오를 또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현대상선은 지금 컨테이너 전기선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유주선이라든지 또 다른 부전기선의 영업도 확대를 해서 전기선에서 발생하는 적자 규모를 메꿔가는 그런 형식의 경영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산업은행 그리고 해양진흥공사 등등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큰
20척이라는 신조선이 확보되게 되어 얼라이언스 가입이 이렇게 쉽게 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한진영 사태 이후에 노력해준 관계 당국 그리고 현대 상선 당사자 그리고 회원인 여러분들과 같이 기쁨을 함께 하면서 현대 상선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현.